자, 안녕하세요. 3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역사 시간, 그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역사 선생님 김효준입니다. 네, 여러분들 벌써 어느덧 6월 중순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것 같았던, 또 그렇게 예상했던 6월이었는데요. 자, 코로나가 좀 오래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이 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밖으로 나갈 때는 또 마스크 쓰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도 최고 기온이 30도를 이미 넘어섰고요. 이미 사람들은 뭐 반팔 입으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죠. 자, 우리가 2주 뒤에는 다시 한번 등교를 해서 여러분과 일주일 동안 또 생활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 기간 전에 여러분들 부디 덥지만 그래도 온라인 학습과 여러분들 그렇게 생활을 좀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역사 수업도 즐겁게 들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단 통치를 실시하다, 그 첫 번째 시간을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내용을 한번 전개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조선, 이 한반도를 다스렸던 조선 총독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독부와 그 다음에 조선 총독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이제 일제가 과연 이 조선, 이 식민지 조선을 어떻게 통치했는지 그 내용들을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식민지 조선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식민지 차별 교육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다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는 식민지 조선을 다스리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 조선의 이 통치 핵심 기구였던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선 총독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일제는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식민지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서 조선 총독부를 세우게 됩니다. 자, 이 조선 총독부 바로 어떤 곳이냐? 자, 식민 통치의 최고 기관입니다. 그래서 천황이 직접적으로 이 조선 총독부를 관리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권한이 센 기구였고요. 그 다음에 천황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만큼 일본 본토에서도 이 조선 총독부를 쉽게 터치할 수 없었죠. 자, 보시면 여러분들 왼쪽 사진 한번 보면은 자, 여기 서울에 이렇게 조선 총독부 건물을 1926년에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광화문 그리고 경복궁과는 좀 다른 그런 어떤 디자인 형태로 그렇게 총독부 건물을 짓게 되었죠. 자, 일제는 아무래도 이 궁에 대한 모습을 좀 지우기 위해서 이렇게 조선 총독부 건물을 한가운데 세웠습니다. 자, 근데 1990년대 들어서 이 총독부 건물을 우리나라에서 해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광화문 뒤에도 궁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꾸며놨죠. 여러분들 좀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조선 총독에 대한 얘기를 안 해볼 수 없는데요. 자, 조선 총독은 과연 누구일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 일본의 육군 그리고 해군의 대장 출신을 총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자, 대장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 바로 군인의 가장 높은 계급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조선 총독이라고 하면 군인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이 총독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군인 출신으로 이 총독을 맡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렇다는 것은 약간 군대 스타일로, 군인 스타일로
조선을 다스리겠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총독의 권한은 첫 번째로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인 율법권, 그리고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인 사법권, 그리고 세 번째로 식민지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인 행정권, 그리고 네 번째로 식민지 안에 있는 일본 군대를 장악할 수 있는 군대 통수권까지 있죠. 자,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정말 어마무시한 권력을 가진 조선 총독, 말 그대로 타노스와 같죠. 정말 말 그대로 손가락 한 번만 튕기면은 식민지 조선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졌던 사람이 총독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조선 총독부에 대한 얘기를 이제 건너뛰고 지나가서 두 번째로 무단 통치에 대한 얘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민지 조선에 대해서 일제는 무단 통치로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무단 굉장히 낯이 익은 단어죠. 뭐 무단 지각, 무단 결석, 무단 조퇴. 자, 하지만 그 무단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 말하는 무단은 뭐 무력을 쓴다, 힘을 쓴다. 그래서 강제로 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강제로 힘을 써서 하는 통치, 과연 어떠하게 일본은 조선을 상대로 통치했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단 통치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인 헌병 경찰 제도를 보도록 할게요. 자, 헌병 경찰제. 자,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 같죠? 예, 뭐 칼을 차고 있고 그 다음에 제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아하니 군인들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헌병 경찰제 조금 연결시켜서 보면요. 첫 번째, 자, 헌병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 군대 안에 경찰 역할을 하는 군인들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경찰은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이죠. 자, 그렇다면은 헌병 경찰제는 과연 무엇이냐?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거예요. 자, 헌병대, 군인 경찰이 사회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자, 보통 군인들은 이제 보통 이제 뭐 전쟁이나 위급한 상황에 민간인들을 그렇게 상대하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이 칼을 차고 제복을 입은 이 헌병 군인들이 이제 민간인을 대상으로 이제 사회 혼란을 안정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굉장히 민간인들,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겁도 나고 무서웠겠죠. 칼 차고 있으니까 뭐 내가 조금 잘못했다 싶으면은 칼 들고 그렇게 찾아오니까요. 자, 이러한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이 헌병 경찰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냐? 바로 즉결 처분권, 바로 즉시 법적인 절차 없이 바로 처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래서 만약에 뭐 이 사람이 무언가 잘못했다, 혹은 뭐 도둑질을 했다 싶으면은 오늘날에는 이 사람을 이제 뭐 경찰서로 데려가서 이제 뭐 조사를 하고 혹은 뭐 재판을 하는 그런 절차를 이제 겪을 텐데요. 자, 여기서는 그런 거 없이 바로 처분을 합니다. 바로 결정을 내려요. 자,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유발되었겠죠. 자, 이러한 즉결 처분과 관련해가지고 등장한 명령이 바로 조선태형령입니다. 조선태형령. 조선은 알겠는데 태형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게 뭔 것 같아요? 네, 아마 조금 아는 친구들 있을 텐데 여기는 바로 뭐 하는 거냐? 자,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사진 보는 것처럼 사람을 이렇게 엎드려 놓고 자, 무언가 이렇게 옷을 조금 벗깁니다. 그리고 매질을 하는 거죠. 자, 결국 태형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무언가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처리를 매질을 하면서 처리한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오늘날로 봤을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처벌이죠.
자, 그래서 일제는 바로 이 헌병경찰은 뭐 즉결 처분권을 가지고 법적인 절차 없이 바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요. 이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매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매질, 태형을 통해서 식민 통치에 활용하는데 이 명령을 썼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감정이입해보면요. 우리 부모님이 조금 일본 헌병경찰에 대해 잘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매를 맞고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엄청나게 분노했을 겁니다. 예, 이러한 무서운 분위기 속에서 통치가 진행이 됐던 거죠. 자, 무단 통치는 단순히 매를 때리고 헌병경찰을 부르고 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 여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권한을 제한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언론의 제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언론 과연 무엇일까요? 예, 그렇죠. 자, 언론은 뭐 신문, 뉴스와 같은 것이 바로 언론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떠한 소식을 전달해주는 매체를 의미하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제국, 조선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민족 신문이었던 대한매일신보와 황송신문을 간행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신문지법으로 이 민족신문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일본의 입맛에 맞고 일제를 사냥하는 그런 신문을 발간하게 되는 거죠. 자, 결국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는 진실을 알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소통수단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자, 언론의 제한은 신문지법으로 민족신문이 제거되었다는 거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는요, 출판의 제한입니다. 자, 출판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언가 책이나 어떠한 뭐 잡지, 여러 종류의 어떤 서적을 발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일제는 민족과 관련된 출판물 또한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출판법과 같이 그런 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뭔가 책을 만들거나 어떤 우리 한반도 역사에 대한 것들 다 모조리 만들 수 없게 막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어떤 민족 서적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굉장히 답답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집회 결사의 제한입니다. 자, 집회, 어떤 모임을 만들고 결사, 어떻게 사람들을 부르는 것들, 사람들을 불러서 뭐 시위를 하거나 어떤 모임을 하거나 그러한 어떤 활동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하는 것마저도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민족의 애국자들, 애국지사들은 모두 체포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체포된 사람들이 소속됐던 모임은 해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독립운동가 체포당하고 애국단체들도 해산을 시키게 되고요. 결국에는 일본의 뜻에 맞는 그런 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였죠. 자, 정말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던 통치 방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무단 통치의 모습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강압적이고 비인간적이며 사람들의 기본권 또한 제한했던 그런 무단 통치였는데요. 자, 일제는 여기 그 통치에 그치지 않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도 차별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은 무엇인지 한번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식민지 차별교육, 식민지 사람들에게는 차별하는 교육을 왜 실시를 하는지, 도무지 왜 실시를 하는지 그 목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목적은 단순합니다. 자, 말 잘 듣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죠. 자, 그래서 한국인들,
조선 사람들이 식민지 지배에는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본에 도움이 되는 노동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뭔가 다스리거나 어떤 깊은 지식을 가질 수 있는 대학교 교육과 같은 고급 교육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충성하는 사람,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사람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차별 교육을 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식민지 차별 교육의 내용은 무엇이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국어, 생활을 잘 하자 이런 식의 내용인데요. 자, 일본어는 조선인의 국어다라는 것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조선인을 충성스러운 일본의 천황폐하한테 충성스러운 어떤 그런 신민으로 만들자, 국민으로 만들자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일본인들이 생각하기에요. 조선인들은 아직 교육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얘네들은 고급 교육을 배울 만한 수준이 아직 안 돼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 발전된 일본의 교육을 배우기 위해서는 일본어, 국어를 보급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미 식민지 지배로 되었기 때문에 조선 혹은 대한제국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다 같은 그냥 일본어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말, 한국말이 국어가 아니고 일제강점기 시기에는 국어가 일본어입니다. 예, 여러분들 슬프지만 잘 구별해 주세요. 자, 그렇게 일본어 교육을 실시를 하고요. 자, 조선인의 교육은 기초적인 것만 실시를 합니다. 지금은 가려져서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왼쪽 위에 보시면 교사들과 학생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자, 맨 앞에 있는 왼쪽에 이 교사의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들 헌병경찰과 굉장히 비슷하죠. 자, 그래서 이 조선 사람들에게 이 교사들은 칼을 차고 제복을 입은 다음에 그렇게 위협을 하면서 교육을 했던 거예요. 자, 만약에 나는 한국인이야, 나는 조선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반항을 하려고 했을 때 이 교사들은 칼을 빼들고 겁을 줬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또한 어떤 교육을 실시를 했냐. 자, 기초적인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조선 사람들은 초등학교 교육까지만 거의 웬만큼 실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업교육, 어떤 기술 교육을 위주로 실시를 합니다. 왜냐? 이 사람들을 일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동자들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죠. 자,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대학교 교육, 어떤 지식인들을 만들어내는 고등교육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아무래도 지식인들이 많으면 일제가 이 식민지를 통치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 식민지 차별교육은 결국 간단하게는 일본어 가르치고 기초적인 것만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을 뜻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크게 세 가지 부분, 일제강점기 첫 파트이자 우리 이제 큰 2단원의 시작 부분인 이 무단 통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는 어떠한 곳이었으며 조선 총독은 어떠한 권한을 가졌는지, 그리고 무단 통치는 크게 어떠한 모습들을 가지고 이 식민지를 통치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라나는 조선인들에게는 과연 어떻게 통치를 하고 교육을 했는지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여러분들, 슬픈 역사는 지속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1910년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만큼 일본인들은 철저하게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대한제국인 조선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한 몇 시간 동안 계속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모르는 거나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한번 만나게 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아무래도 등교하기 전인 만큼 수행평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수행평가가 진행되는지 또 제가 설명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오늘 역사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다른 수업도 또 즐겁게 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오늘 역사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역사 선생님 김효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